네, 날이 많이 더워서 요즘에 어디 가나 했는데 바다 오길 형님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찜통더위고요. 지금 수영장 안에 AC가 너무 시원한데 밖에 있으면 너무 더워서. 네, 아직 6월인데 벌써 폭염이 비상입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얼마나 더 더워질지 또 올여름은 어떨지 정말 걱정입니다. 공항진 전 SBS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공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월에 이렇게 더웠던 적은 저도 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2002년 그 월드컵 때 네. 서울이 34도 정도 올라가면서 덥다 막 그래서 뭐 굉장히 뜨거웠던 열기도 뜨거웠지만 네. 날씨도 뜨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제 경산 기온이 39도까지 올라갔어요. 어이구. 경산 화양이라는 네. 곳인데 그리고 어제 동두천이 37.6도, 오늘도 강원 인제가 37.1도 그러니까 37도를 넘는 날이 이렇게 사흘 6월에 네.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저기도 그림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기록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보면은 광주, 대전, 경주 이런 곳들이 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6월, 더운 6월을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은 58년에 가장 더웠긴 한데 지금 37.2도로 가장 더웠었거든요. 그렇지만 올해도 뭐 느끼기에는 네. 저런 올해 옛날 더위 못지않은 아주 더운 그런 여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보니까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더라고요. 네네. 자, 폭염특보가 여러 군데 내려졌는데 폭염특보가 어떤 기준으로 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폭염 기온이 올라서 위험하다 네. 뭐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전에는 좀 복잡했는데 좀 간단하게 해서 네.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면 폭염주의보, 네. 그다음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그러니까 폭염주의보나 경보는 뭐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때이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수영장 또 분수대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영상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너무 찜통더위고요. 지금 수영장 안에 AC가 너무 시원한데 밖에 있으면 너무 더워서 차라리 수영장에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서 요즘에 어디 가나 했는데 바다 오길 형님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지금 들어가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집에 있다가 그 애랑 같이 시원한 것도 찾다가 광화문 광장 분수에 찾아오게 됐어요. 한 일주일 전부터 밤에도 자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올해 여름 특히 또 덥다 그래가지고 많이 걱정하고 있고 또 뭐. 네, 뭐 더위 보려고 본 건데 저기 아기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걸 보게 되네요. 야, 그건 참 그렇고 걱정이네요. 더워서. 아이들이 또 좀 약간 건강이 좀 취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심해야죠. 예, 자 그런데 올해 이거 왜 이렇게 빨리 폭염이 찾아온 건가요? 지구가 전체적으로 좀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전체적으로 더워지는 데다가 또 이제 엘니뇨라고 해서 적도 부근 바다 수온이 좀 높았던 현상이 올해 라니냐, 그러니까 반대 현상으로 좀 바뀌면서 더운 물들이 우리나라 주변 해역,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동쪽이라든지 이쪽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운 그 해역이 뭐 우리나라 가까이 오고 그다음에 중국 남부가 계속 산업화 때문에 좀 더워졌잖아요. 네. 지구가 전체적으로 더워진 데가 우리 주변에 더운 공기들이 머물 수 있는 조건이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더운 공기를 유입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더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더워지는 현상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여름이 얼마나 길어지는지를 봤더니 정말 더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100년 동안 네. 100년 동안 여름이 한 20일 정도 길어졌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6월, 7월, 8월 이때가 여름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5월 하순부터는 여름이 아니냐. 여름이다. 네. 여름이 길어지니까 이제 겨울하고의 격차도 커졌어요. 겨울보다 한 40일 깁니다. 아 그래요.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지고 이것이 앞으로 이제 형태로 전형적인 형태로 굳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가 또 특히 우리나라 더웠잖아요. 그렇죠. 네, 평균 기온이 13.7도로 평년보다 1.2도가 높은데 지금 이 추세가 지난해 가장 더웠던 해를 경험한 이후에 올해도 이게 꺾이질 않고 있어요. 네. 전 세계 기온 분포를 보면 평균 기온을 보면 여전히 평균보다 한 1도에서 한 1.3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특히 바닷물이 높아요. 바닷물 수온이 높아서 바닷물 수온도
21도를 좀 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평균이 이런 고수온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름 되면 또 밤에도 기온이 안 떨어져서 밤잠 이루기 어려운 날도 많잖아요. 그렇죠. 올여름 열대야는 더 심할까요? 열대야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습기가 좀 높거나 그렇죠. 그러면 끈끈하고. 그리고 이제 열대야라는 게 한마디로 이제 잠을 이루기 어려운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올해 지난 11일 이제 강릉에서 최저 기온이 25도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첫 열대야가 나왔는데 지난해 양양에서 열대야가 처음 생긴 거하고 비교하면 6일 정도 일렀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열대야가 일찍 찾아와서 좀 걱정인데 다만 요즘 지금 이어지고 있는 더위는 사실은 우리가 더위를 얘기할 때 불볕더위 뭐 그다음에 찜통더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장마가 오기 전에는 사실은 조금 건조한 공기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뜨겁긴 뜨거운데 네. 그늘로 들어가면 좀 살만하거든요. 그렇죠. 네. 습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요즘 며칠은 그랬는데 이제 장마 소식이 점차 올라오잖아요. 이제 장마로 들어가면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열대야가 이어지는 날도 앞으로는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열대야 일수가 2001년에서 2010년까지 5.6일 정도에 불과했는데 우리 평균이겠죠. 네. 2011년에서 2020년,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 9.9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어이구. 예,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좀 장마도 걱정입니다. 제주도에 보니까 어제 비 엄청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게요. 어제 처음 오는 장맛비로는 예.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은 그거죠. 비가 올 때는 한꺼번에 많이 온다. 그게 이제 걱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래 이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렇게 강하게 짧게 내리면 피해가 커지는데 실제로 어제 서귀포에 12시에 시간당 51.8mm의 비가 왔고요. 네. 어제 하루 동안 내린 비가 223mm인데 이거 역시 좀 전에 얘기했듯이 6월에 가장 더운 날씨와 더불어서 6월 강수량치고는 서귀포에서 기록한 최고로 많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여름 걱정할 때 폭염과 폭우를 같이 걱정하고 있는데 어떤 징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전조현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장마도 이제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데 장마 전망을 더 이어서 얘기를 해드릴까요? 장마 제가 네. 궁금하죠. 네. 지금. 일단은 내일부터 남부지방이 장마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죠. 내일 오전 새벽에 호남지방부터 이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네.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고 충청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도 조금 비가 와요. 근데 문제는 제주지방에 또 최고 200mm 예보가 나와 있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영남 지방은 최고 150mm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남부 지방도 뭐 100mm 이상의 예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첫 장마라서 걱정 없게 그냥 넘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대비를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을 비롯해 중부지방에는 언제쯤 장마가 옵니까? 중부지방의 장마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마 전선은 보통 이제 우리가 날씨를 예보를 할 때 네. 서쪽에서 오는 현상을 갖고 얘기하니까 뭐 서쪽에서 오면 비가 오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장마를 가져오는 정체 전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남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지점 찾기가 어려운데 지금 장기 전망으로는 중부지방 비가 지금 10일 정도까지는 예보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다음 주 후반 이후에 중부지방도 서서히 장마권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 예보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지방이 먼저 시작했고 중부지방까지 장마가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장마 끝나면 또 엄청난 더위가 올 거다 이런 예보가 있더라고요. 이른바 그렇죠? 습식 사우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더위 형태가 이제 좀 전에 얘기하신 불볕더위에서 이제 찜통더위로 네. 가는 거죠. 찜통이라는 게 그대로 그냥 더 막 푹푹 찌는 거 아닙니까? 더위가 푹푹 찐다는 얘기는 습도가 높으면 사실 우리가 더위를 잊기 위해서는 이렇게 증발을 해야 되거든요. 땀이 증발을 안 하면 더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찜통더위가 장마가 지나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요즘에는 우리가 장마를 논하기 전에 이제 우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냐면 장마가 일정치가 않거든요. 최근 5년 이 장마철에 나타난 기상현상만 봐도 일정한 법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45일 긴 장마가 있기도 하다가 뭐 30일로 줄었는데 뭐 남부지방만 비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장마 형태를 보이지 않는 대신에 7월도 비가 많이 오지만 8월에도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2차 우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가 자주 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습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견디기 힘든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폭염이
6월에 더웠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37, 8도의 더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그 사이사이에 20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여름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덥긴 합니다만 저는 뉴스를 하니까 뉴스 보고 해외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자, 이만하면 우리 참 양반이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은 한 30년 전에 인도에서 네. 더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경험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배탈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거기 나타난 기온이 40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도는 4월, 5월이 더워요. 네. 그러니까 7, 8월은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근데 올해 인도에서 뭐 52.6도까지 기온이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나왔다가 인도에서 보니까 계기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49.9도로 낮췄는데 네. 어찌 됐든 간에 30년 전에 40도 정도의 뜨거웠던 게 지금 한 50도로 10도 정도 10도가 올라갔다고 올라간 볼 수 거예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뭐 지금 특히 중동이 더운데 네. 지금 중동에서 이슬람 최대 종교 행사에서 사망자 수가 뭐 1,000명을 넘고 있다. 뭐 이런 아이고. 식의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리스에서는 또 산불이 나고 있고요. 네. 더워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그리스에서 그 여행객들이 들어갔다가 네. 5명이 사망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구가 더워지면서 함께 이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좀 있으면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럽도 엄청나게 더운데 이 네. 올림픽 선수촌에 이 에어컨을 안 줘서 또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그 프랑스는 오래된 도시잖아요. 예. 오래된 도시니까 에어컨을 달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이 줄죠. 없죠. 예. 그래서 사실은 또 그 건물을 고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제 보통 이제 강한 햇볕을 막는 그런 구조적인 그 창틀을 갖고 있는데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즘처럼 이제 기온이 크게 올라가면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데 이 여름철 올림픽은 사실은 가장 더울 때 열려요. 그거는 왜 그러면 이제 축구 같은 경우도 리그가 있잖아요. 네. 이 프로 선수들의 리그도 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더울 때 열리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일어나는 경기를 좀 가을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서울 올림픽은 가을에 열렸잖아요. 그렇죠. 좋은 올림픽으로 끝났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 선수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겠죠. 좋은 기록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 먹을 때 네. 음식이 이제 부패될 가능성이 쉽게 있기 상하죠.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하계 올림픽 여러모로 좀 주의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수단 건강을 좀 잘 챙겨야 되겠군요.